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낮보다 더 큰 위협에 노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 하루만 깊은 잠을 못 자도 뇌와 심장은 다음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만큼 큰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즘 밤만 되면 몸은 피곤한데도 눈은 또렷해지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잠을 자려고 누우면 금세 깊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심장이 콩닥거리거나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이 멀어지는 경험 너무 많으실 겁니다. 나이 들면 잠이 얕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깊은 잠에 드는 능력은 그대로 남아있고 문제는 잠을 방해하는 작은 습관들에 몸이 더 민감해지는 시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면 불면이 점점 심해져서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도 무너지고 하루 전체가 무거워지죠. 얼마 전 진료실을 찾은 72살 정만수 어르신도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누우면 몸이 깨는 느낌입니다. 자다가도 심장이 뛰어서 벌떡 깨고 다시 누우면 또 머리가 말똥말똥해져서 잠이 들 수가 없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르신은 은퇴하고 한결 편해진 만큼 잠도 잘 올 줄 알았는데 막상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새벽 2, 3시만 되면 이유 없이 깨서 한참을 뒤척이다 다시 잠들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심장 때문이라고 걱정하셨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원인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잠들기 직전 침대에 기대 스마트폰을 보며 기사와 댓글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루 중 딱 몇 분인데 이 시간이 몸을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눈을 자극하고 손가락의 움직임은 뇌에 활동 신호를 보내며 텍스트를 읽는 집중은 신경계를 낮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극이 겹치면 뇌는 지금은 잠들 시간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잠을 오게 만드는 멜라토닌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심장은 나처럼 뛰기 시작하죠. 그러니 정 어르신처럼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 깨면 심장이 뛰는 느낌이 찾아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잘못된 신호를 받은 것뿐입니다. 특히 60이 넘으면 멜라토닌 분비량은 젊을 때보다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밝은 빛을 잠깐 보거나 머릿속에 생각이 조금만 많아져도 잠이 확 달아나고 신경계는 다시 각성 모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잠에 들기 직전에 작은 습관 하나가 다음날 컨디션 전체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정 어르신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왜 밤마다 몸이 깨어나고 새벽에 다시 잠들기 어려웠는지 이해하셨습니다. 불면의 근본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루틴이었던 거죠. 다행히 이런 습관은 조금만 조정해도 몸이 금방 반응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신경계는 데일리 루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심어주면 숙면도 더욱 빠르게 회복됩니다. 오늘은 정 어르신이 실제로 바꿨던 작은 습관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숙면 준비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익히면 새벽에 깨는 횟수는 줄어들고 다시 잠드는 시간도 훨씬 짧아집니다. 여러분의 밤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정보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잠 때문에 고생하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정만수 어르신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에서도 잠을 생명의 기운을 채우는 시간이라 해서 옛 어르신들은 해가 지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벽 찬 기운이 돌기 전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장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에서는 낮 동안 쌓인 독성 찌꺼기가 청소되고 기억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실제 연구에서도 깊은 잠에 들어가면 뇌세포 사이 공간이 60% 이상 넓어지고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 흘러나오며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우리 몸에서는 낮 동안의 활동으로 지친 여러 기능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정비 작업이 일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기능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도 마음도 평소보다 훨씬 쉽게 무너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잠이 우리 몸에 주는 6가지 핵심 효능을 가장 쉬운 언어로 풀어드리고 왜 어르신들이 잠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뇌 속 독성 물질 청소 기능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는 계속 전기를 쓰고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노폐물이 쌓이는데 그 중에는 기억력 저하와 나중에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단백질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들어가야만 뇌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이 독성 단백질들이 뇌척수액에 의해 한꺼번에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숙면을 못하면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고 말도 헛나오고 깜빡거림이 심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숙면이 잘 잡히면 머리 회전이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기억력도 한층 더 안정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회복 기능입니다. 몸은 우리가 자는 동안 면역세포를 재정비하고 감염과 싸우는 힘을 다시 채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지고 감기에 쉽게 걸리며 작은 염증이 오래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와 몸살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은 잠의 질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낮 동안 오랜 시간 쌓인 혈압과 심장 부담은 깊은 잠에 들어야 비로소 해소됩니다. 숙면을 취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심장은 느린 리듬으로 쉬면서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잠이 부족한 날 아침이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이유도 회복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숙면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네 번째 효능은 체중 조절과 대사 기능 회복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불면이 반복되면 단 것이 당기고 여름철에도 군것질이 늘어나며 체중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숙면이 회복되면 식욕 조절이 쉬워지고 저녁에 과식하고 싶은 충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잠은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뇌는 낮 동안 겪은 감정들을 정리하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마음이 편안하고 작은 일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잠이 부족한 날 괜히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는 이유는 감정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통증 완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흔해지는데 잠을 잘 자면 통증과 관련된 염증 물질이 줄어들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반면 잠이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고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숙면은 약보다 더 강력한 진통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 전통 의학에서 바라보는 불면증의 관점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불면증을 단순히 잠이 안 오는 증상으로 보지 않고 몸속 기운의 흐름이 어긋났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걱정이 많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나타나는 심화, 즉 마음의 열이 위로 치솟는 상태는 밤에도 머리를 식히지 못하게 만들어 잠드는 과정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 간의 기운이 막히면 꿈을 과하게 꾸고 깊은 잠에 머무르지 못한다고 보는데 어르신들이 잔 것 같은데 하나도 상쾌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 신호입니다. 한방에서는 따뜻한 생강차, 대추차, 쑥향처럼 기를 부드럽게 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재료들을 통해 몸을 자연스럽게 잠의 흐름으로 이끌어주는 방법을 고대로부터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신경계 안정, 체온 리듬 조절과도 놀랍도록 맞아떨어집니다. 결국 잠은 몸 전체가 균형을 회복하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시간이라는 점에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관점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숙면이 왜 건강한 노후의 기둥인지, 왜 하루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지 확실히 체감하실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숙면에 좋은 음식과 숙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음식의 영향입니다. 어떤 음식은 잠드는 과정을 부드럽게 돕는 반면 어떤 음식은 신경계를 급격히 깨워 밤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좋은 궁합 음식과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나쁜 궁합 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잠드는 속도와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첫 번째 좋은 궁합 음식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몸이 스르르 이완돼 잠을 청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잠이 잘 안 올 때 우유 한 잔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꿀이나 시나몬, 라벤더 티백을 살짝 섞어 마시면 긴장이 더 빨리 풀리며 취침 전 몸이 차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역시 숙면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하루 동안 긴장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몸이 느슨해지면 심장 박동도 안정되고 머리도 차분해지기 때문에 잠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다리 경련이 잦은 분들에게는 바나나 하나가 밤 시간의 불편함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마셔도 좋고 약한 불에 가볍게 구워 드셔도 소화가 편안해지면서 잠드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늦은 저녁에 출출할 때 바나나 한 개는 속을 부담시키지 않으면서 숙면을 돕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소량의 천연 당분이 있어 뇌에 안정감을 주고 몸이 편안해지는 신호를 보냅니다. 꿀을 탄 따뜻한 물, 꿀 카모마일차, 레몬꿀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몸이 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네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새벽에 갑자기 깨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저녁에 너무 배고프면 잠이 오히려 달아나는데 아몬드 몇 알은 배를 편안히 유지해 숙면을 돕는 든든한 간식이 됩니다. 아몬드 버터나 아몬드 우유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 저녁 늦게 가벼운 허기가 느껴질 때 좋은 선택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생강차입니다. 생강 특유의 따뜻한 기운이 몸을 데워주면서 긴장된 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생강차를 마시면 체온이 안정되고 몸이 포근하게 이완돼 깊은 잠에 들기 수월해집니다. 대추나 레몬을 함께 넣어 끓이면 따뜻함과 상쾌함이 동시에 느껴져 숙면을 돕는 조합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잠을 심하게 방해하는 나쁜 궁합 음식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늦은 시간의 카페인입니다. 커피뿐 아니라 홍차, 녹차, 에너지 음료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어 뇌를 즉시 깨웁니다. 카페인은 약 6시간 이상 몸에 남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금방 잠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진짜 잠이 아니라 기절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술은 깊은 잠 단계를 완전히 방해해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피곤함이 남습니다. 잠을 돋기는커녕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자극은 체온을 과하게 올리고 위를 강하게 자극해 신경계를 각성시키며 잠을 밀어냅니다. 늦은 시간 매운 라면이나 매운 볶음류를 먹으면 눕는 순간 속이 불편해지고 신경이 깨어나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늦은 저녁의 고기 식사입니다. 고기는 소화 시간이 매우 길어 위가 밤새 쉬지 못합니다. 위가 깨어 있으면 뇌도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해 잠의 깊이가 얕아지고 새벽 각성이 증가합니다. 가능한 저녁 시간에 일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늦은 시간에 섭취하는 양파 마늘입니다. 이런 식재료는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해 잠드는 순간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특히 새벽에 속이 화끈거리며 깨는 분들은 늦은 저녁 향이 강한 자극성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최대한 부드럽고 소화가 편한 식사를 선택해야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잠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한 먹거리 하나가 하루의 수면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생활 속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숙면을 회복하려면 음식만 챙겨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생활 전체가 차분하게 밤의 리듬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들기 전 해야 할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각종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조언까지 아주 깊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만 잘 지켜도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속도와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잠을 잘 자려면 가장 먼저 수면의 규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뇌는 일정한 리듬을 반복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호르몬 분비도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니까 오늘은 그냥 늦게 자야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잠이 안 와도 기상시간만큼은 반드시 일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기상시간이 일정해야 몸의 내부 시계가 다시 맞춰지고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가 제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욱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은 수면 리듬을 되살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쬐면 뇌는 15시간 후 잠을 준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멜라토닌 생성 예약을 걸어둡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전혀 보지 않는 분들은 저녁이 되어도 몸이 잠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아침에 10분만 햇빛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걷지 않아도 됩니다. 창가에서 잠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침실 환경입니다. 침실은 반드시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를 확인하고 댓글을 읽고 TV를 보는 습관이 반복되면 뇌는 침대를 활동 공간으로 학습해버립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웠는데도 머리가 계속 깨어있고 생각이 많아져 잠이 쉽게 오지 않게 됩니다. 이건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합니다. 신경계가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깊은 잠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이 안 오면 계속 누워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15분 이상 누워있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 조용한 곳에서 따뜻한 생강차나 카모마일을 마시며 몸을 조금 진정시키세요. 빛은 최대한 약하게 유지해야 하고 스마트폰 같은 밝은 화면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졸음이 찾아오면 그때 침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뇌는 침대 졸릴 때만 가는 곳이라는 연결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잠드는 힘이 올라옵니다. 침실 온도와 공기 흐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공기가 무거우면 뇌가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통 20에서 21도 정도의 약간 선선한 온도가 숙면에 최적입니다. 몸이 잠들 준비를 할 때는 체온이 조금 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따뜻한 방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이불도 가볍고 부드러운 걸 추천합니다. 몸이 눌리거나 답답함을 느끼면 깊은 잠이 쉽게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저녁 행동 습관입니다. 밤에 뇌를 깨우는 행동을 피해야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뿐 아니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집중하는 행동 자체가 뇌를 다시 깨우는 강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려고 누웠다가 스마트폰만 잠깐 보려는 행동이 밤 전체의 수면을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몇 가지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밤에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깨어나 먹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 새벽 각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들기 전에 아몬드 몇 알, 따뜻한 우유 한 잔처럼 혈당을 천천히 유지해주는 간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과자나 빵처럼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음식은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새벽에 더 심하게 깨게 만듭니다.
위염이나 역류가 있는 분들은 잠이 오지 않는 근본 원인이 위에서 올라오는 자극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늦은 식사는 절대 피해야 하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맞춰야 합니다. 특히 눕자마자 속이 쓰리고 목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베개를 약간 높이고 자면 증상이 줄어들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늦은 밤짠 음식, 기름진 음식, 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어 밤 동안 심장이 쉬지 못하게 합니다. 심장은 밤에 쉬어야 다음날 하루를 버틸 수 있는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심장은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오래 앓는 분일수록 숙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자분들에게도 한 가지 강조드릴 점이 있습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아주 강력한 각성 물질입니다. 잠들기 4시간 전만 되어도 한 개비의 니코틴이 신경계를 크게 자극해 잠을 밀어냅니다. 흡연 자체가 잠을 흔드는 가장 큰 방해 요소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숙면은 절대 특별한 약을 먹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조금만 도와주면 잠은 스스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잠이 좋아지면 하루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면역력, 통증 완화까지 몸 전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잠은 인생 후반부 건강의 핵심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잠을 되찾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요즘 잠이 안 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긴 밤을 구해주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깊은 휴식의 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